아담 빼기 말하길 월가 2%가 비트코인에 투자 시 비트코인 가격은 1비트당 100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번 달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합니다. 소수의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매장량을 예상하지만 다각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영어를 직역해서 번역한 거라 말이 좀 이상하죠.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아직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려는 중앙은행은 적지만 다른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려는 흐름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내용을 볼게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커지지만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려는 중앙은행은 단 3%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각 국가마다 규제 환경이 불확실해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하는데 아직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본문에서 향후 10년 내에 비트코인을 국가외환 보유고로 편입할 계획이 있는 중앙은행은 3%라는 수치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3%? 값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수치이긴 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3%나 되는 것입니다. 2015년에서 2020년만 하더라도 0%, 제로였어요. 이후에 2021년, 2023년 엘살바도르나 부탄 등 특이 케이스가 등장했고 현재 3%에 이른 것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총수는 약 190개인데요. 3%면 약 5에서 6개국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국가들이 공식 준비금 자산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구성한다면 글로벌 외환 보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징적으로도 실제 유동성 면에서도 클 가능성이 높아요. 즉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IMF, BIS, G7 등 주류 기관은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고려하겠다는 건 제도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아주 의미있고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높은 가격 변동성이 낮은 가격 변동성이 되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확실한 규제 환경으로 바뀌면 미래는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추가하는 중앙은행이 3%를 넘어 10%, 20%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간단히 중간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주류가 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자체는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세계 금융의 허브 중 하나인 스위스 국립은행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안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전체 인구의 1.12% 정도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여건상 아직 희박해 보이지만 가능성은 아예 없진 않을 수 있겠네요. 1%니까요. 스위스 국민 중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 넘지 않을까요? 각국 중앙은행이 비트를 채택하든 말든 기업들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면 월가 2%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날도 오겠죠. 블록체인 전문 투자기업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이 말하길 월가 2%가 비트코인에 투자 시 가격은 1비트코인당 100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이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월가 20%도 아니고 2%는 시간 문제이지 도달이 불가능한 수치라고는 생각지 않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최근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가실게요.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actors that held on to some Bitcoin in some fashion or another. Now the process begins in terms of establishing the reserve, the actual infrastructure behind it, and getting all of that accomplished. There's nothing in the EO that mandates that report become public, but we could choose to make it public at some point. And we are certainly keen on the idea of accumulation. We've stated publicly that Bitcoin is digital gold. We believe i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garner as much as we can possibly get. 백악관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며 미국이 가능한 최대한 많은 BTC를 축적하는 것이 최선 이익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월가 2%가 비트코인을 선택한다든지 스위스 국민의 1% 선택 등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봐도 될 것 같네요. 이제 데이터들을 하나씩 보면서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자산시장은 얼마만큼 유동성이 공급되느냐에 따라 상승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잖아요. 대표적인 유동성 데이터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데이터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5년 사이 20배가량 증가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스테이블코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에 쓰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중 일부는 RWA 시장으로 일부 흘러 들어갔겠지만 스테이블코인 증가량에 비해 알트코인의 상승은 아직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스테이블코인들이 충분히 매수에 상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7월이죠. 글로벌 M2 공급량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랑 이렇게 따로 비교를 해서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7월부터는 다시 상승 랠리를 펼쳐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다른 자료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 차트를 비교해 보면 2017년과 2020년에 달러 인덱스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에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달러 인덱스와 코인 시장의 상관관계는 큰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두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크게 하락하던 시기에 이더 알트들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도 그랬고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것에 비해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달러 인덱스가 최근 3년 이내 최대치로 하락하고 있어서 비트코인은 여기서 더 올라가고 알트코인도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차트를 달러 포지셔닝 차트랑 대입해 볼게요. 빨간색은 달러의 순매도, 녹색은 달러의 순매수 부분입니다. 달러의 순매도란 달러를 매도해서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걸 말하고요. 순매수란 다른 나라 통화로 달러를 매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2021년 달러의 순매도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했었고 비트가 15K를 찍고 상승을 시작할 때도 달러는 순매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74K를 찍고 110K 이상 신고점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달러의 순매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시장은 계속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원가가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10만 달러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채굴 생산원가란 비트코인을 새로 채굴하려면 전기세, 장비비용, 유지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비용을 더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 평균 가격, 채굴 평균 생산 원가입니다. 생산 원가가 지지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채굴자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오랫동안 채굴하지 않아요. 즉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채굴자들이 채굴을 멈추거나 시장에 비트코인을 덜 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만 달러 근처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10만 달러 선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확률이 높은 거죠. 시장은 항상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력들이 던지면 10만 달러는 충분히 깨질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10만 달러를 넘은 것은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올리지 않을 때는 텔레그램에서 계속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실시간 관점에 대해 참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링크를 공유할 예정이에요. 라이브에서는 단기 시황이나 그때그때 이슈 등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려보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의 감에 있어서 계속 크고 작은 하락은 생길 것이고 분명히 하락장이 시작되는 시기도 오겠죠. 하지만 아직은 하락장으로 가는 시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진짜 위험한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때는 영상에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고 영상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